그다음 제일 처음에 시그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고 뭐 시그널 뭐 그냥 시그널 합시다. 그럼 디스크리트 시스템 그 뭐 그냥 XT가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X에 이게 XT의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샘플링 되잖아 이게 샘플링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이 썸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면은 썸에 X의 NTS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 적으면 굉장히 길잖아 이게 기니까 어떻게 한다고? 어차피 우리 TS마다 샘플링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어디 부분만 적는다고? 요 부분 정도 요 부분만 정도 근데 요 부분만 적는다 해서 어차피 X의 NTS만 적는데 이렇게 이렇게 적는데 이게 TS마다 샘플링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 TS마다 반복된다는 거, TS마다 샘플링 한다는 거 알고 있다고.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TS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적냐면 X에 N 이렇게 적어. XN. 그러니까 요 소괄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X에 이게 대괄호로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으로 이렇게 많이 적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디퍼런스 이퀘이션이고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 여기 이제 컨볼루션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뭐 아이겐 시그널이라는 거 시그널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익스포넨셜 ST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그걸 가져온 거거든. 근데 여기에 대응되는 게 이제 Z의 N승이라는 거. 요게 대응되면서 이제 G 트랜스폼이라는 걸 가져올 거거든. 그래서 뭐 이게 이퀘이션 자체가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는 이게 이 G 트랜스폼으로 Z 트랜스폼으로 이게 다 뭐 뭔가 표시가 다 된다라는. 그래서 뭐 똑같아 이게. 근데 똑같은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뭐냐면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컨티뉴스 타임보다 굉장히 쉬워. 근데 좀 약간 이게 XT하고 XN하고 디스크리트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쉽다고. 처리하기가 쉬워. 이게 좀 어렵잖아. 왜 그러냐? 이건 왜 어려우냐?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인테그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인테그랄은 계산하기 어렵잖아. 근데 여기는 쉬운 이유가 왜냐하면 이건 썸만 하면 되거든. 왜냐하면 샘플링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 인테그랄 할 수는 없거든. 샘플링 했잖아. 이게 샘플링 한 값들이니까 요 값을 뭐 더해준 거는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컨티뉴어스 타임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썸을 할 수가 없어. 인테그랄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인테그랄. 예.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야. 굉장히 좋은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야. 이게 굉장히 쉽다고. 이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유용해. 굉장히 유용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뭐 이 XT는 어디에만 쓸 수 있다고? 그냥 여러분들 연습장에만 쓸 수 있는 거야. 연습장에.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이거 뭐 그냥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내가 풀어야 돼. 내가 풀어야 된다고. 근데 XN은 어떻게 되냐? 연장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 왜? 컴퓨터 계산해 주거든.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응? 물론 뭐 여기 나오는 거 우리 배울 때는 좀 할 수는 있어야 돼. 손으로 계산하는 거. 처음 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좀 지나면은 뭐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뭐 대학원을 혹시 간다든지 뭐 하면은 그 여러분들 하는 거 없어요. 손으로 계산하는 거 없다고. 그냥 컴퓨터로 다 계산하는 거야. 손으로 계산해 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지금은 이제 처음 배우니까 좀 계산을 하긴 한데 이게 다 계산할 필요 없고 다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은 계산한 건 할 수 있는데 컴퓨터 계산하니까 계산한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계산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해야 된다. 이 계산은 하는데 뭐 계산 잘해. 컴퓨터가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도 뭐 내가 들고 난 딱 그 엔터 키만 치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 금방 하니까 뭐 좋긴 한데 문제는 그 계산한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야. 대부분이. 그 계산은 컴퓨터가 하니까 뭐 그냥 내가 계산 내가 안 해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계산 쉽네라는 것밖에 모르고 그 계산한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뭘 해야 되냐? 그 의미를 파악해야 돼. 의미. 그 도대체 그 나오는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야.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DSP에서 핵심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할 필요 없어. 어? 이게 왜 계산 자체도 굉장히 쉬운데 썸이기 때문에 인테그랄이 아니라 인테그랄 아니라 더 이상 인테그랄이 아니라 썸이기 때문에 더하기만 하면 된다고. 더하기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이거.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뭘 해야 된다고? 나온 결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의미. 그래서 내가 그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계산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응.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약간 안 좋은 게 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연장이 상향이 되고 내가 풀어야 되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응? 내가 풀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 내가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쉽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대충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쉬운데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고 시스템이 어떻게 이게 뭐 동작하는지 이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되면은 이제 얘네는 계산 결과가 계산은 굉장히 쉬운데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 하거든. 내가 안 하니까 계산하기 쉬운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약간 어려워.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 오프가 다 있다고. 그래서 포커스를 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그래서 뭐 신호도 너무 쉬워. 신호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이거 봅시다. 그 샘플링을 이미 한 상태라 그다음 샘플링도 하고 퀀타이제이션도 원래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퀀타이제이션 이제 잘라낸 걸 이렇게 샘플링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샘플링 요돼 있는 시그널에서 이거 샘플링 해야 되잖아. 샘플링 한 걸 이걸 이제 매핑을 해야 된다고. 뭐 예를 들어 유효숫자 이 값이 내가 얘기했지만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거 예를 들어 이 값이 1.41589789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거라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디서 여기서 잘라낸다고 어느 이상 그 유효숫자라고 잘라내잖아. 그러니까 어디 구간에 들어가면은 뭘로 우리가 하기로 한다라는 거야. 그게 유효숫자잖아. 유효숫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어느 부분에 뭐 그러니까 그 어떤 내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긴 하는데 뭐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컨테이션은 좀 들어가면 좀 약간 어렵거든. 뭐 컨테이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들어가면은 잘라내는 순간 내가 더 이상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학생이 이거는 쉽잖아. A라는 학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숙제, 응? 그다음 뭐 출석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85점 받았고 기말고사는 뭐 90점 받았고 뭐 숙제에서 뭐 3점 받았고 뭐 이게 아니 뭐 안 냈다는 얘기야. 뭐 출석에서 뭐 이게 2점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뭐 퍼센트로 우리가 뭐 중간고사는 35%는 0.35 곱하기 뭐 0.35 여기도 뭐 숙제는 30 하면 안 되겠네. 뭐 이거 너무 그러니까 한 50 합시다. 뭐 10 이렇게 해서 뭐 0.2, 뭐 0.1, 뭐 이렇게 계산해서 이 계산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 테니까 그 값에 따라서 우리가 매핑할 수 있잖아. 매핑해 보니까 이거 이 학생은 A 플러스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요 원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매핑한 값, 요게 디스크리트 밸류지. 이렇게 원래 값, 원값, 원값, 원래 값, 원래 값이랄까? 값이고 이게 매핑한 값이고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매핑한 것만 알고 나서 A 플러스라는 걸 알고는
중간고사 몇 점 받았는지, 기말고사 몇 점 받았는지, 숙제가 몇 점 받았는지, 출석이 몇 점 받았는지 이거 알 수 없어. 알 수 없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이 퀀타이제이션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뭐 이건 다 해서 아이디어 샘플링하고 TS마다 샘플링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XT가 여기서 보면은 요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걸 여기 되는데, 여기서 요렇게 구분해야 돼.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는 게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 1번, 2번. 1번, 2번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T하고 밑에 거는 샘플링으로 되는데, 이게 보면은 요렇게도 구분해야 돼. 이렇게 3번도 이렇게 구분돼야 된다. 3번 어떻게 되느냐? 1번하고 2번 사이에는 어떻게? 1번은 continuous time 시그널이고, 시그널을 이제 샘플링한 거야. 이거는 샘플링한 거, 샘플드 시그널인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디지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그래. 그럼 이 중간 2번 값은 이거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야, 컨티뉴스. 엄밀하 얘기하면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야,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야. 이게 사실 좀 약간 애매해. 이건 좀 중간 과정이거든. 이 중간 과정이거든. 이거 중간 과정이야. 이거 이 B는 이거 이 아날로그 영역하고 1번하고 이 아날로그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하고 이 디지털 시그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 과정인데, 이게 브릿지야, 브릿지. 이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이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상한 상태이긴 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일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일까?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X축을 보면 돼. X축을. X축이 뭐냐면 이게 타임이잖아, 타임. 여기 타임이잖아. T에 대해서 하잖아. 이건 뭐야? 이 N이야. N으로 가면은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그래. XN 자체가. 이거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뭐 맞다라는 게 아니야. 이번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T에 대한 수식이라고. 그러니까 델타가 들어갔다라는 건 델타 T가 들어갔다. 요게 되는 건, 이거는 아직까지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에요. 딱 그때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때만 딱 존재하는 거니까. 다른 건 다 제로거든. 다른 거. 응? 다른 건 다 제로니까 이건 아직까지는 T인데, 뭐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뭐 이걸 시험 문제 낸다든지 뭐 이게 중간 과정이 이게 이 회색 지대에 지금 들어 있는데, 이게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이런 데 문제 내지 않아. 뭐 중요하지도 않고. 요거는 이 성질도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 성질도 가지고 있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XT가 있고, 이게 샘플링 하면은 샘플링 하면은 이게 XST가 되는데, XST는 XT에다가 어떻게 뭐 TS마다 뭐 되니까, 뭐 이게 뭐 TS마다 하지 말고 뭐 NTS라고 합시다. 이게 그냥 NTS 이렇게 하면은 이게 X에 NTS에다가 델타의 T-NTS 이렇게 되니까, 요게 돼 있지만은 요거는 디스크리트인데 어떻게 해도 요게 일단 붙어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라고. T에 대한 함수.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래. 이거는 회색 지대이긴 한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이렇고, 요거를 아예 제외시키고, 이거는 늘 붙는 거잖아. 샘플링 하면 이건 늘 붙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걸 제외시키고 아예 X에 N으로 딱 적는 순간,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이 두 개 차이는 뭐냐 하면은, 여기 두 개 차이. 이게 두 개 차이는 뭐냐 하면은 2번하고 3번의 차이. 2와 차이는, 잘 봐봐. 이게 2가 X의 NTS에다가 델타의 T-NTS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사실은 중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중점이가 있다고. 왜? 델타 T. 물론 이게 값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앰플리튜드는 이렇게 되는데, 는 요거 되지만 중점은 여기가 있다고. 뭐 델타 T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T가 NTS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0이라는 거야. 다 0이라고. 다 0이라고. 근데 T가 NTS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진다는 거거든, 이게.
이게 x의 nts 값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거고, 요게 3번이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 3번이 되는 순간, 3번에 xn이라 적는 순간, xn이라 적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이미 ts마다 샘플 됐다. 샘플 됐기 때문에 딱 그때의 값만 뽑아내온 거예요. 그때 뽑아온 거라고. 뽑아온 거라서 그 값만 이 x의 nts, 사실 xn이랑 xnts랑 같은 거야. 이렇게 x의 nts랑 이 같은 거라고. x의 이 밸류 자체는 같은 거라고. 근데 노테이션을 우리가 이게 적을 때 이렇게 nts를, 이게 nts 어차피 ts는 똑같이 되는 거니까, 이게 ts마다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안 하려고 n이라고 ts는 빼고, 뭐 내가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뭐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국민대학교 전자과 학생들은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이거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냥 수업 들으니까 당연히 국민대학교 학생이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으니까 TS마다 뭐 샘플링한테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거 빼주는 거. 그러니까 이쪽은 엄밀하게는 델타 T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게 나타내는 바가 결국은 이게 델타 T가 나타내는 바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 이게 T가 NTS가 아니면 0이다. 다 모든 게 제로인데 딱 특정 순간에만 0이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모든 T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T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XN이라고 적는 순간 이제는 딱 그때 샘플된 그 값만 얘기를 하는 거죠. 값만. 그래서 이게 TS마다 이미 이렇게 XN이라고 적는 순간 결국은 어떻게 되냐? XN, X 밸류가 이렇게 N으로 바뀐다고. N, 0, 1, 2, 3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X0가 예를 들어 X0가 1이다. X1이 2다. 이게 무슨 말이야? X2가 뭐 1이다. 이게 1이고 뭐 2고 1이고 뭐 2고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1이다. 2다. 뭐 이 무슨 말이야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X1이 2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X1이 2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명정은 예, X1이 2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거라고. 1 곱하기 TS에 TS일 때 이 값이 2라는 거야. 그럼 여기 2라는 건 2 곱하기 TS일 때 값이 1이라고. 3이라는 건 3 곱하기 TS를. 그러니까 TS를 다 생략하는 거예요. 다 모든 거예요. TS마다 샘플링 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1, 2, 앞으로는 이제 뭐 이 TS 얘기하지도 않아. 내가 앞으로 얘기하지 않아. 얘기하지 않아. 뭐 X가 N이 1, 2, 3, 4 이렇게 얘기하면은 1일 때 1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지털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게 파악해야 돼. XN을 내가 뭐 XN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따 보면은 뭐 1, 2, 4, 5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값만 돼서 나올 거야. 이게 뭐 이렇게 0을 내놓으면 이게 0일 때, N이 제로일 때를 말하는 건데, 이게 표시를 내놓으면은 1, 2, 4,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걸 매핑을 뭐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n이 1일 때, n이 제로일 때 값이고, n이 1일 때 값이고, n이 2일 때 값이고, n이 3일 때 값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TS는 뭐였을까? 얼마나 샘플링한 거였을까? 라는 걸 늘 마음속에 궁금증으로 가지고 있어요. XN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그거부터 궁금해야 돼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샘플링 했을까? 얼마나 샘플링 했을까? TS는 도대체 뭘까? 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아날로그랑 연결해서 좀 생각하기가 좀 쉬워. 그래서 요걸 좀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어떤 것들 앞으로 이제 요렇게만 주어질 거야. 요렇게만 주어지는데 1, 2, 4, 5, 뭐 3, 5, 7, 5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도대체 이 샘플링은 이 값은 XN은 도대체 몇 초마다 샘플링 했는지, 0.1초마다 샘플링한 거지 1 마이크로세컨마다 샘플링한 거지. 근데 또 그것도 잘 안 가르쳐줘. 보통 잘 안 가르쳐주고 그냥 뭐 XN이 뭐다 뭐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뭐 안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그건 없는데, 하여튼 요 타임 도메인 우리가 이 컨티뉴스 타임하고 요 연결해서 하려면은 계산하는 전 상관이 없는데 요거 좀 약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은 우리가 보통 X의 T로 표시해요. T.
t 이렇게 표시해 t. 그다음에 discrete time signal은 xn x에 이렇게 갈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x에 이렇게 대갈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해. 여기 내가 어디 이거는 좀 강의자를 어디 가져왔는데 이게 이 소갈로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스퀘어 브레이켓 이렇게 많이 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샘플링 된 거고 이게 그래서 뭐 x 마이너스 1 요 값만 제로일 때 요 x 1이 뭐라고? ts 때 샘플링 한 거야. x 1이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ts에서 샘플링한 그 값을 말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0.5ts는 어떻게 된 거야? 0.5ts는 제로라고. 제로. 거기에는 뭐 이미 우리는 사실 관심도 없고 뭐 그 샘플링한 그때 값만 필요한 거니까 샘플링한 뭐 0.5ts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냥 뭐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뭐 0이라 해도 되고 뭐 100이라 해도 되고 사실 별 상관없는데 그 알아도 뭐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런 거는 우린 별 관심이 없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샘플 했을 때 그때 값을 말하는 거니까 샘플 했을 때 그 값들만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게 매트랩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 1, 4, 3, 7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옆에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은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놓으면 이게 0일 때, n이 제로일 때, n이 제로일 때.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시퀀스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시퀀스 이렇게 쭉 앞으로 요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앞으로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게 도대체 n은 뭔지 n이 뭔지를 늘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시퀀스 이게 앰플리튜드인데 이거가 제 근데 예를 들어서 2, 1 여기 보면은 2, 1, 마이너스 1, 0, 1, 4, 3, 7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앰플리튜드를 말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게 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그림을 그려봅시다. 2, 1, 마이너스 1, 뭐 그다음에 0, 그다음에 1, 그다음에 4, 뭐 이렇게 되겠네. 3, 7,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값을 여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 값이 이게 n이 뭐였을까라는 걸 좀 궁금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디스크리트 타임을 볼 때마다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TS가 얼마나 샘플링 했을까라는 걸 궁금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그 질문은 이 XN을 볼 때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XN이 어떤 값이 이제 주어진다고 어떤 1, 2, 3, 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어지는데 이게 주어질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야? TS가 뭘까?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는 건데 시도인데 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하면 이미 샘플링 한 거를 우리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또 알려주지도 않아 사실. 대부분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연결하려고 이게 있으면은 아 원래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1, 2, 3 이게 좀 봅시다. 1, 2, 3, 5인데 내가 TS가 1초마다 샘플링 했다라고 하면 원래 신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5 뭐 이렇게 되겠네 이게. t가 이렇게 되면 1, 2, 3, 5 이렇게 돼. 이 1초마다 만약 1초마다 샘플링 했으면은 이게 0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TS가 만약 1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샘플링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사실은 0에서 1 굉장히 좁게 있겠지 이렇게 좁게 있겠지 이렇게. 뭐이1 마이크로 세컨드로 하지 말고 너무 좁았네. 0.1초마다 한다. 그러면 아까 이게 1에서 이게 더 좁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3, 5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좁아질 거야. 이 간격이 굉장히 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신호가 다르다는 거야. 원래 신호가 이게 TSM마다 원래 신호가 다르.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뭐 이거는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 TS를 원래 신호가 뭐였는지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이때 인덱스가 뭘까 이게 인덱스가 n의 인덱스가 뭘까 이게 뭔지 그 xn이 이렇게 주어졌다 xn이 1, 2, 3, 5 이렇게 주어졌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처리해 있으면 아 이거는 n이 제로일 때 n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덱스하고 늘 같이 생각해 줘야 돼. 이 인덱스랑 요 같이 생각해 줘야 돼. 이렇게
이게 같은 거야, 같은 거. 같이 하나야, 하나. 페어라고. 이게 페어라고. 마치 내가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XT랑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XT랑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가 XF가 있으면 이게 같은 거라고 있잖아. 이게 같은 거. 이게 XT하고 XF가 서로 다른 시그널이 뭐 변환하면서 이게 변형되는 게 아니라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똑같은 건데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XT로 보이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XF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같은 거라고. 하나라고. 하나. 하나의 신호라고. 하나의 신호를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페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좀 약간 다르긴 한데 1, 2, 3 이렇게 나타나면 3, 5 이렇게 나타나면 늘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n이 뭐였을까? n이 뭐일 때 이게 값을 나타내는 건가? 요것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훨씬 이게 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는. 위에 거 TS는 뭐 몰라도 뭐 실제 문제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뭐 그냥 이미 샘플링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한테 값만 주어지는 거거든. 뭐 케이스마다 어떻게 되는지는 안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궁금해도 이거 1번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해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뭐 데이터를 샘플링 한다든지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우리가. 근데 대부분 우리 DSP 책에 나오는 값들은 이미 TS는 안 가르쳐 주거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2번은 요 인덱스가 도대체 뭘까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1이구나. 0일 때 2구나. 1일 때 3이구나. 2일 때 5구나.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2일 때가 뭘 말하는 거고 실제로는 2TS일 때를 말하는 거야. 1일 때는 1TS, 0일 때는 0이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TS. 요 때일 때의 값인데 TS는 이미 또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뭐 TS까지는 안 하더라도 요거 적어도 마이너스 1, 0, 1, 2. 그러니까 요 XN이 나타나면은 XN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숨어 있다고? N도 숨어 있는 거야. 인덱스, 인덱스가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인덱스 요게 벡터라고 하잖아요. XN을 이런 걸 벡터라고 하잖아. 벡터라고 하는데 X만 벡터가 아니라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뭐가 숨어 있다고? 인덱스 벡터가 다 숨어 있어 이게. 인덱스 벡터. 그러니까 늘 이게 하나로 같이 가야 돼. 응?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돼 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2, 1, 마이너스 1, 0, 1, 4, 3, 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덱스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요거는 페어로 해야 된다고. 왜? 이게 n이 2는 언제? n이 뭐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1은 마이너스 2일 때, 이거는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 2, 3, 4일 때, 요 인덱스, 그러니까 요 x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요 n 벡터도 두 개 같이 페어로 해줘야 돼. 이게 페어야. x의 그 값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인덱스가 나타내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요 둘 다 벡터가 두 개가, 하나만 주어졌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벡터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요 이거는 앰플리튜드고 실제로는 이거는 앰플리튜드고 이거는 인덱스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신호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이 블락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거만 이해하면은 뭐 사실 굉장히 쉬워. 뭐 사실 이 디스크리트 타임은 너무 쉬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계산할 게 없어. 그냥 계산할 만한 게 아무도 없어. 그다음에 요 딜레이 이렇게 되면은 요게 D가 뭐냐면 우리 앞으로 이제 D라는 거 많이 볼 텐데 D라는 거 그다음에 G 트랜스폼 하면 요게 D가 Z의 인버스 이렇게 표시해. 똑같은 거야. Z의 인버스라고 표시해야 되고 D라고 해야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뭐냐 하면은 뭐로 생각하면 D 플립플랍 여러분들 아마 이 1학년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있네. 2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보면은 뭐 이게 뭐 디지털 공학이라고 배우잖아. 공학에서 뭐 아마 이런 것들 플립플랍이라는 거 아마 배웠을 텐데 뭐 그거로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서 딱 이거 가지고 있다가 이 플립플랍을 경계로서 인풋으로 n 번째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 거는 뭐냐면은 이게 딱 클락이 튀는 순간 그 전에 있는 데이터를 다음으로 넘겨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 이전 값이고 이전 값이고 이거는 현재의 값이고 이렇게 D 플립플랍을 경계로 해서 이게 이전 값하고 이게 그 현재 값하고 이렇게 딱 나눠진다. 클락이 튈 때마다 이렇게
클락이 딱 올라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게 될 때마다 이제 이게 현재 값이 이제 다음으로 전달되는 거지. 이렇게 전달되는 거지. 이거 물론 라이징 엣지에서 이게 동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기서 되고 여기서 계속 이제 현재 값 이게 탁탁 튈 때마다 뭐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뭐 디지털 공학에 이거 뭐 라이징 엣지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우리 수업하고 전혀 관계 없어. 그냥 옛날에 그냥 배운 거니까 내가 얘기 한번 하는 거야.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 이 수업하고 전혀 관계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딜레이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응?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퀀스 이게 시그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입 오브 시그널 하기도 하고 시퀀스라고 하기도 해요. 시퀀스. 왜냐하면 이제는 그 값들만 나오는 거잖아. TS마다 샘플링한 그 값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시퀀스라고 하기도 해. 시퀀스. 시그널이라고 해도 되고 시퀀스라고 하는데 시퀀스라고도 많이 하고 뭐 하니까 여기서는 시퀀스라고 하니까 뭐 그대로 가져갑시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희소식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희소식이 뭐냐면 아까 인테그랄이 된다고 했는데 인테그랄이 이제 썸으로 바뀐다는데 요 델타도 이제 너무 쉬워져요. 이 델타가 이게 이제 정리가 된다고 정리가 된다고 이게 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델타 t하고 델타 t가 어떻게 되는데 t가 0이 아니면은 뭐 0이 아니면 뭐라 해서 0이고 t가 0이면은 이게 뭐 사실 이 정리하기가 좀 뭐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사실 정의가 안 돼. 이렇게 정의하면 안 돼. 이렇게. 왜냐면 이게 무한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엔지니어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라고 그랬지 이게. t가 제로가 아니면 0이라고. 0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지는 거야. 0일 때만. 근데 이게 무한대가 되는 이유는 이게 적분을 통해서 1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적분을 통해서. t0 t면은 이게 1 아니면 제로겠지. 1 아니면 제로. 언제 이 적분 구간 a, b가 이걸 포함하느냐 t0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라고. 1 아니면 제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을 텐데 이 델타 펑션이 사실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 제일 어렵거든. 이걸 다루기가 제일 어려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희소식이 뭐냐면은 이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게 너무 쉬워져. 너무 쉬워져. 이게 그러니까 뭐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잘 봐봐 이거 요 두 개 요 잘 보세요 이거 요거랑 이게 딱 비교를 해보면은 아니 뭐 비슷한 거예요. t가 제로가 아닐 때 그다음에 n이 제로가 아닐 때 그럼 t가 제로일 때 n이 제로일 때 뭐 이렇게 되니까 아니 뭐 비슷한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틀리냐고 뭐 이게 다르냐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청 달라 이게 이 두 개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델타는 무조건 뭐야? 인테그랄하고만 같이 가야 돼요, 늘. 그런데 델타 n은 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n이 제로가 아닐 때 이게 어차피 이게 카운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카운트블 이게 n이 제로, 제로, 1, 2 이렇게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에 대해서 이 값이 어떤 탁탁 이렇게 끊어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n이 0일 때 이 n이 뭐 예를 들어서 n이 뭐 0.5일 때 이런 값은 우리 생각 안 하잖아. 예를 들어 1.3일 때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그러니까 ts마다 샘플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ts마다 샘플링 하다 보니까 그 중간값은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샘플링 시어리를 만족하려면 물론 fs가 2배, fn보다 더 커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뭐 필요가 없다고 이게. 중간값은 전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n이 제로일 때 요 값은 같은데 요 두 개, 요거는 같아. 요거는 같은데 요거는 두 개 같으니까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는 같은데 문제는 t가 제로일 때는 이게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t가 컨티뉴스 한 것 중에서 그중 하나만 탁 튀어 올라야 되잖아. 그걸 하나만 튀어 오르는 걸 사실 만들 수가 없지. 네. 그런데 여기서는 딱딱 끊어지다 보니까 요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 너무 쉬워져 이게 이 델타 n 요 성질 때문에 요 성질 이게 정확한 정의가 이건 정의거든 정의
이걸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요거는 못 써먹지만 이거는 정의는 아니거든. 이거는. 오른쪽 거 델타 t에 대한 거는 이건 정의는 아니고 요렇게 정의해야 된다. 요렇게 정의해야 된다. 인테그랄로 같이 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건 그냥 델타 n이 그냥 n이 제로이면은 1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쉬워진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소식이야. 좀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닛 스텝 펑션 이거 UT에서 온 건데 UT에서 온 건데 뭐 똑같아. 이거는 뭐 유닛 스텝은 컨티뉴스 타임도 쉽잖아. 이게 1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 제로일 때 t가 0보다 작을 때 그걸 n으로 바꾸는 걸 뿐이야. 응? 근데 물론 여기서 샘플링 된 값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n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되고 그다음 유닛 스텝 펑션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n에다가 un 이렇게 되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시프팅 프로퍼티라고 그러는데 시프팅 이게 했지만 델타 n-k는 언제만 1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 델타 아까 얘기했지만 델타 n이라는 게 n-k면은 n-k면은 언제만 뭐 어떻게 되겠어? 1 아니면 제로가 될 텐데 언제 1이고 언제 0인 거야? 요원 n이 k일 때. 그렇지. n이 k가 아닐 때 이렇게 되니까 잘 보면은 어떻게 이게 n이 이게 n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쭉 다 하지만 n이 k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지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다 제로라고. 이게 다 거의 다 제로야. 거의 다 제로라고. 언제만 n이 k일 때 그때만 하니까 x의 k에다가 곱하기 델타 n-k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썸이니까 이게 썸으로 되어 있는데 썸이 뭐에 대한 썸이야? n에 대한 썸이거든. 응? k일 때만 딱 되니까 요게 1이 되고 1이 되는 거지. k가 1일 때. 요게 xk가 된다고. xk. 이렇게 xk 뽑아서 나오는 거야 이게. xk. 이거는 뭐 그때 그거랑 거의 비슷해 이게. 응? 우리가 보통 뭐 이게 xt에다가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뽑아서 나오잖아 이게.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t0에서 어떤 그 값으로 뽑아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랑 이게 k n이 k일 때만 뽑아서 나온다고 이게.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k 뭐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뭐 x 이거 뭐 k로 하면은 뭐 어차피 이게 k로 하면 어차피 이건 뭐 그냥 xn이고 그래서 n 이렇게 되고 뭐 위에 거 똑같은 얘기지. 그 다음에 요걸 잘 봅시다. 요거를 잘 보면은 k가 0부터 잘 봐요. 이게 k가 0부터 k가 0부터 델타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걸 한번 적어보자고.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델타 n에다가 k 0부터 넣어보자고. 그럼 더하기 델타의 n-1 더하기 델타의 n-2 더하기 델타의 n-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계속 쭉 나갈 거 아니야. 더하기로 이게.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델타 n은 언제만 0이 아니라고. 언제만 이송환. n이 0일 때 그렇지. n이 0일 때만 1인 거야. n이 0일 때만. 그 나머지 나 어떻게 돼? 이거는 언제만 0이 하는 거야? n이 1일 때, 이게 n이 2일 때, n이 3일 때만 0이 아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n이 0, n에다가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응? 이걸 만약에 xn이라 하면 이게 xn이라 하면 응? n이 0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응? n이 0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썸의 델타의 n-k 이게 n-k 이렇게 되는데 n이 이게 k가 k가 0부터 뭐한데 요거 똑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타 n 더하기 델타의 n-1 더하기 델타의 n-2 더하기 델타의 n-3 이렇게 쭉 계속 될 거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언제만 0이 아니라고 n이 제로일 때만 이거는 n이 1일 때만 n이 2일 때만 n이 3일 때만 이렇게 그때만 1이고 나머지 다 제로야.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걸 xn이라 하면은 xn은 x0는 뭐가 되겠어? x0.
x0는 뭐가 되겠어? x0는 n0면 델타 제로에다가 플러스 델타의 마이너스 1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 다 제로잖아. 제로. 이거 다 제로죠. 뭐만 이거만 1이라고 1. x0는 1이라고. 그 다음에 x1을 넣어보죠. 1. x1을 넣어보죠. 그러면 델타의 1에다가 델타의 뭐야? 제로 플러스 델타의 마이너스 1, 델타의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잖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제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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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1이네 1. 그 x 제로부터 1이 되는 거예요. x2도 마찬가지야. 이 x에 이게 n-1 2가 들어가면 x2 델타의 1, 델타의 제로, 델타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계속 나오면 뭐야? 이것도 1이라고.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 그러면 델타의 마이너스 1, 델타의 마이너스 2, 델타의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게 뭐야? 이거 제로 되죠. 그러니까 n이 0보다 작으면 0이 있는 거야. 0이.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보면 뭐야? x가 0보다 크면은 n이 0보다 크면 1이 나온다고. 1이 나온다고. 그럼 뭐야 이게? 이 un이네, un. un이. 이게. 그 다음에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사실 더 쉬워.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러면 델타 n을 그림을 그려라. 델타 n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n이 제로일 때만 1이잖아. 1일 때. n이 제로일 때 1. 그럼 n이 1일 때는 뭐야? 델타 n-1이 1이잖아. 1. 2일 때 1. 3일 때 1. 4일 때 1. 이렇게. n 이렇게. 그 다음에 0일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0, 0, 0,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1때, 이렇게 되는 거죠. un이지, un. 그 un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un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델타의 n-k 이렇게 해서 k는 0부터 뭐한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우리가 이 디스크리트 타임에 내가 아까 컨티뉴스 타임보다 디스크리트 타임이 굉장히 쉽다고 했지. 디스크리트 타임이 이 컨티뉴스 타임보다 매우 쉽다. 매우 쉬워. 진짜 매우 쉬워.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첫 번째로 보면 인테그랄이 아니라 이게 썸이기 때문에 그래. 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이게 모든 신호가 이게 델타 뭐 이 델타의 썸으로 다 표시해야 돼요. 다 이걸로 표시할 수 있다. 델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잘 봅시다. xn이 아까 얘기했는데 xn이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표시한다. 이 n이 제로일 때. n이 제로일 때. n이 제로일 때 1이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걸 표시한다. 요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1, 2, 3, 4 이거 어떻게 나타낼지 이렇게 나타내요. xn 플러스 2 곱하기 델타의 n-1 플러스 3 곱하기 델타의 n-2 플러스 4 곱하기 델타의 n-3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모든 게 다 델타 n으로 다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델타 n으로 다 표시할 수 있다. 어떤 시그널이든지 델타 n으로 다 표시할 수 있어.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안 돼서 컨티뉴스 타임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 되잖아 이게. 예를 들어 렉탱귤러 t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델타에 뭐 인테그랄로 표시한다. 이거 안 돼 이거. 델타에 뭐 인테그랄 이거 표시 안 돼 이거. 델타 펑션에 뭐 디테일 해서 이걸 표시한다.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게서 어떻게 렉탱귤러 n은 이 가능하다고 이게. 이거는 델타의 썸에 뭐가 들어가겠지 이게. 이게 들어가겠지. 물론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k가 이게 요렇게 해주면 돼요. k가 뭐 마이너스 뭐 2분의 n부터 2분의 n까지 델타의 뭐 n-k 뭐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든지 델타의 어떤 썸으로 다 표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져 이게. 델타로 표시하면. 왜냐면 델타로 해주면은 뭐 모든 것들을 다 델타로 다 표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디스크리트 타임은 결국 델타 n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야. 델타 n. 델타 n이 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로 표시할 수 있어. 표시가 되니까.
그다음 이것도 이걸 확장하면은 뭐 이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rn은 아니 여기 보면 이게 rn이 아니라 요걸 말하는 거야. k의 델타 n 마이너스 이것도 잘 보면은 음, rn을 하면 안 되겠네. k의 썸에 k의 델타의 n 마이너스 k다. k가 이것도 0부터 무한대까지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0일 때 0 곱하기 델타의 n 더하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델타의 n-1 플러스 2 곱하기 델타의 n-2 3 곱하기 델타의 n-3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는 어떻게 0이니까 사실 뭐 상관이 없지.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지. 0일 때 제로고 1일 때 어떻게 1일 때 1이고 2일 때 이게 2가 되는 거고 3일 때 3이 되는 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델타 n이라는 게 델타 n-1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n이 1일 때 1을 말하는 이 자리일 때 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요 값을. 요 값을 말하는 거. 이게 n이 2일 때 그 값을 말하는 거.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요렇게. 아까 내가 요렇게 나타냈지만 xn이 1, 2, 3, 4 이렇게 되면은 1, 2, 3, 4 되면 어떻게 된다고? 1, 2, 3, 4 xn이 1, 2, 3, 4다 라면 이걸 델타 n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델타 n 1 곱하기 델타 n 더하기 2 곱하기 델타 n-1 또 3 곱하기 델타 n-1 플러스 4 곱하기 델타 n-1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다 표시할 거거든. 이게 이렇게 다 델타 n으로 다 표시할 수 있다고. 매핑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져 이게. 뭐 지금 아마 난 지금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냐. 처음 하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첫 시간에 지금 처음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거고 한 2-3시간 지나면은 이게 진짜 쉬운 거구나 라는 걸 정말 몸소 깨달을 거야. 이거 뭐 완전 이렇게 쉬워 이게. 그렇다고 쉬운 것도 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 다 계산해 준다고 그러고 이건 un이고 이거는 rn이라고 램 펑션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램 펑션 쭉 하나씩 올라가 되는 건데 그 렉탱귤러도 마찬가지야. 이게 렉탱귤러도 이거는 여기서는 이게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이렇게 이 정의가 좀 약간 또 달라. 이게 렉탱귤러 2n분의 1 이렇게 되면 n보다 작으면은 이게 1이고 n보다 크면 0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어떻게 썸의 k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이렇게 되겠네. 델타의 n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적어도 싱크 펑션도 마찬가지야. 싱크 펑션도 뭐 하는데 근데 이제는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이 DSP에서는 렉탱귤러 싱크 펑션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그걸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풀에 트랜스폼 할 때 컨티뉴스 타임에서 이런 거 외우라고 했잖아. 렉탱귤러 t에다가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게 싱크 f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싱크 t는 풀에 트랜스폼 페어 하면은 렉탱귤러 f 이렇게 되면서 이거 외우라고 했거든. 이걸 외우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이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 뭐 이게 렉탱귤러 없어져서 중요한 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또 파악하기도 사실 좀 어려워. 이게 생각하면 좀 더 어려워졌다고. 계산은 쉬운데 그 의미를 파악이 숫자로만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숫자가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 요거는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뭐 싱크 펑션 이거 별로 안 중요해. 그다음에 요것들은 뭐 이게 매트랩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매트랩 하는 건 한번 실습을 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매트랩을 설치를 해야 돼. 매트랩 설치해 본 사람들 있나? 뭐야? 처음에 뭐 질문해 놨네. 이거 아까 몰랐는데 혹시 xn의 첫 번째 값의 인덱스가 n이 마이너스 1인지 n이 제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거 알 수 없어. 질문이 뭐가 왔냐 하면은 질문 xn 예를 들어서 n이라는 게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주어질 거거든. 계속해서 이제 xn이 뭔가 주어질 거야. xt처럼. 근데 여기서 xn이 인덱스가 이게 n이라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n이 나타내는 게 의미가 좀 많이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 어떨 때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xn이 어떨 때는 n이 어떤 값으로 해서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xt하고 똑같아. xt. 우리가 xt라고 적는 순간 이 t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말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 n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어? t가 변할 때 네? 나타나는 값들이거든. 값들을 모아놓은 거야. 모아둔 신호가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n이 변할 때 일반적으로 n이 변할 때 n이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변할 수 있지. n이 물론 딱딱 그 끊어진 값만 가질 수 있는 건데 이때 나타나는 값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xt라고 적을 때 우리가 xt라고 적을 때 이게 t가 변할 때 t가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 이게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고 xt를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x0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t가 제로일 때 이때는 어떤 값이지 어떤 t가 제로일 때 값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 n이라 적으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첫 번째로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걸 이 시퀀스를 나타내는 거. 이 시퀀스 또는 시그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나타내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고 아니면은 특정에게 뭐 n이 제로일 때 예를 들어서 x 제로다. 이거는 어떤 그때 n이 제로일 때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값. 이게 이제 좀 약간 헷갈려. 그냥 아마 나중에 되면 주사 무슨 얘기하는지 막 헷갈린다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질문은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마이너스 1인지 n이 제로부터 첫 번째 인덱스 값은 뭐 그건 뭐 매핑이 나름이지 이게 n이 뭐인지 근데 보통은 여기 우리가 이게 뭐 제로부터 주로 많이 표시하지 n이 제로가 주로 레퍼런스 타임이라고 그냥 턴온식 했을 때를 제로로 하니까 그냥 그건 그 정해진 게 아니야. 아무도 그 정해진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뭐 누가 정한다고 그러면은 그 뭐 사실 그 맞지도 않아. 그 인덱스는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야 그냥 원래 자체가. 그다음에 뭐 오늘은 이제 뭐 굉장히 쉽다는 얘기만 하고 요런 것들은 내가 나중에 매트랩 할 때 실습할 때 뭐 이거 좀 봅시다. 매트랩 실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매트랩을 한번 깔아본 적이 있나? 매트랩 설치를 해봐야 되거든. 우리가 실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계산하는 건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 이제 뭐 이제 풀의 트랜스폼 이런 거 하듯이 컨티뉴스 타임스 하듯이 이제 손으로 계산하는 건 거의 의미 없고 그냥 컴퓨터를 돌려서 이제 나오는 걸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트랩을 깔아야 되는데 매트랩 설치를 매트랩 설치를 일단 먼저 해보세요. 내가 곧 조만간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실습을 해야 되니까 매트랩 설치를 하는데 이 어디 그 뭐 우리 학교에서 이거 제공되는 게 있어. 우리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학교 저기 또 까먹었다. 이거 내가 좀 알아보고 내가 다음에 할게. 우리 그 공용 소프트웨어라고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게 있거든. 설치 사이트가 우리 학교 사이트가 있어. 학교 내 응. 그러니까 공용 소프트웨어 설치 아마 이렇게 찾으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매트랩 설치라는 게 있어. 매트랩 설치. 그걸 가지고 이미 설치해놔 그냥 설치해놨는데 이 설치하는 그 뭐 그냥 학교 메일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다 설치할 수 있어 공짜로 그 학교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설치하는데 여기 하다 보면은 뭐 툴박스라는 걸 뭐 깔아라고 뭐 중간에 뭐 이 깔아라는 게 툴박스 중에서 뭐 시그널 프로세싱 하고 뭐 이 디지털 DSP 뭐 시그널 요 두 개는 좀 깔아놔야 돼 일단 이렇게 하여튼 좀 깔려고 해봐 한번 깔려고 해보고 뭐 다음에 또
나도 다 깔아놓고 있어가지고 나도 이거 처음부터 깔리면 또 다시 또 처음부터 해가지고 모르겠네. 그래서 요 한번 설치 한번 해보고 오늘은 요게 아니라 좀 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이거는 뭐 사실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뭐 이거하고 연결하는 건데 뭐 알면 좋긴 한데 뭐 사실 굳이 몰라도 뭐 큰 상관은 없긴 한데 하여튼 요거 봅시다. 이게 잘 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좀 알아야 돼. 이게 요 두 개, 요 포커스를 여기 두 개에 맞추고 밑에 거는 이제 오메가로 표시한 건데 이 밑에 거는 사실 몰라도 괜찮아. 이게 크게 이 밑에 거는 요 두 개 일단 위에 거부터 이 알아야 돼. 이게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디지털 프리퀀시하고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샘플링을 했잖아. 샘플링 요걸 좀 이해하려면 좀 사실 좀 약간 어려워. 이게 우리가 이게 어떤 XT를 샘플링한다. XT를 이렇게 XT가 이렇게 있는데 샘플링 TS마다 샘플링했다. 그러면은 X의 샘플된 시그널이 어떻게 된다고? 샘플된 시그널이 수학적으로 나타나면 조범수 어떻게 돼 이게? 네, XT에 어떻게 해줘야 돼? 어, 이 TS마다 하려면 TS마다 샘플링했다. 잠시만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퀴즈 문제 나온 거잖아 이거. 아니 샘플 돌아가시다. 주영곤 예,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샘플된 시그널 시그, 어 시그널 XT 곱하기 델타 T-NTS인 것 같습니다. 그래 XT에다 요렇게 시그마 이렇게 해서 얘는 뭐 마이너스 뭐 한대고 뭐 한대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SF는 어떤 현상이 생겨. 어떻게 되는 거야? XF에다가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고? 컨버전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 FS에다가 썸에 델타의 F-K FS 물론 이게 FS는 1 over TS야.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FS에다가 썸에 X가 F-K FS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 FS마다 반복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있잖아 이게. 이거 모르면은 뭐 디지털 할 수가 없어. 디지털 XN 뭐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야.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고 나중에. XN이라고 뭐 나왔는데 그 뭐 하는 건지 몰라. 나중에 FFT 이런 것들 계산하고 이럴 텐데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다 계산할 거거든. 그 나온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이거하고 연결할 수 있다고. 연결해야 된다. FS마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FS는 뭐 앰플리튜드는 큰 상관없어. 앰플리튜드 뭐 좀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요 FS마다 반복이 된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이게 한 100만 배 더 중요하고 이게 뭐 이게 1이라면 이거 한 100만 정도, 10이 한 60 정도 중요한 거야. 그냥 FS가 붙는 거는 그냥 뭐 상수가 뭐가 붙는데 좀 그냥 앰플리튜드가 달라졌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FS마다 반복이 된다. FS마다 반복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XT에 대해서 만약에 풀에 트랜스폼하면 XF가 되면은 예를 들어 XT가 요런 시그널이었고 XF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시그널이다. 0에서 뭐 사이로 이렇게 F 이게 뭐 이게 B고 마이너스 P고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리얼 시그널이면 XT가 리얼 시그널이면 리얼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하고 같아. 이 같아. 이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이거 같다고. 부분. 이거 증명할 수 있는데 뭐 이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두 개 같은 거라고 이게. 페이스가 좀 약간 다른데 뭐 하여튼 뭐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이게 그 반을 이게 폭에는 똑같이 내. 그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지 데칼코마니. 응?
그만해. 이 두 개 같다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샘플링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샘플링 하는 순간 이걸 샘플링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얼마마다? fs마다. 이 fs. 이렇게. fs마다 반복이 된다. 물론 앰플리튜드는 좀 달라지는데 앰플리튜드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fs마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게 fs마다 반복이 되잖아. 그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는 어디만 볼 거냐면 요 한 주기만 볼 거야. 한 주기. 요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모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이렇게 생겨서 모든 디스크리트 타임이 이거 반복적으로 나타나. 얘기했지만 모든 디스크리트 타임 이게 디지털 시그널은 어떻게 된다고? 가장 큰 특징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주파수 도메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성질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계속 다 그릴 수도 있지만은 굳이 뭐 계속 그릴 필요는 없잖아. 하나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만 본다고 주로 요거만 요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보겠어? 그러면은 한 주기만 보니까 2분의 fs부터 마이너스 2분의 fs 마이너스 2분의 fs부터 fs 요 부분만 본다고. 요 부분만. 요게 반복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걸 다 볼 필요가 없잖아. 아니면 뭐 0부터 fs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되게 잘리니까 잘리니까 이 0부터 fs 나는 뭐 0부터 fs가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걸 봐도 괜찮아. 그럼 나는 이 하나 볼 텐데 0에서 fs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반 나오고 이게 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봐도 괜찮아. 뭐 틀린 거 아니야 이거. 2분의 fs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반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느니 그냥 fs부터 마이너스 2분의 fs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로 연결해서 보니까 똑같은 거죠.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걸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그림에서는 s를 뭐라니 s가 fs를 말하는 거예요. fs 1 over ts 여기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이 s가 뭐라고 s가 1 over 이게 1 over ts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fs 반복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 그러니까 0.5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디스크리트 타임이 딱 되는 순간 요거만 볼 거라고. 그러면은 디지털 프리퀀시는 우리가 TS를 생략한다고 했지. TS를 생략한다고 했잖아. 내가 TS가 자꾸 반복되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값들 이렇게 뭐 이렇게 값들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TS를 생략한다. 원래는 이렇게 된다 했잖아. 원래는 0이고 TS고 2TS고 3TS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TS고 이때는 T고 이때는 N이야. N. TS를 생략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TS가 생략되는 거야. 근데 이걸 TS를 생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TS가 1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TS는 1이라고. 뭐 같은 얘기잖아. TS가 1 넣으면은 어차피 1이 되니까. TS가 1이다. 그러니까 실제 TS가 1이 아니라 1초만 샘플링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TS를 1로 봐도 괜찮다라는 게 이렇게 갈 때 물론 이게 여기서 T가 N으로 바뀌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뭐 그 TS를 1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T를 N으로 바꿀 때는 TS를 생략하는데 이걸 TS를 1로 봐도 뭐 우리가 간주해도 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야. TS를 1로 봐도. 그럼 TS를 1로 본다. 1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되는데 FS마다 반복된다 했잖아요. FS마다 반복이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컨티뉴어스 프리퀀시야. 컨티뉴어스 프리퀀시. 이거 반복되면 아직까지는 컨티뉴어스라고. 컨티뉴어스. 뭐 이건 뭐 디스크리트도 아니니까 사실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프리퀀시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XS의 T를 풀에 트랜스폼 한 거라고. XF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바뀌면은 0이고 fs 마이너스 fs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이제 주파수도 바뀌어서 TS를 1로 두면은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 이제. TS를 1로 둬도 이게 뭐 TS를 N으로 바꾸는 건데 그럼 TS를 1로 두면은 FS는 뭐가 되겠어? FS 1 over TS가 뭐가 되는 거야?
얘기했는데 우리 디스크리트 타임이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왜냐면 인테그랄이 없어지고 여기는 더 이상 인테그랄이 없다고. 인테그랄. 미분도 없어. 그냥. 미분 대신에 이제 지난번 뭐 누가 끝날 때 얘기했는데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아니라 이제 이게 뭐 딜레이로 다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뭐 하여튼 플립플랍으로 다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훨씬 쉽고 그다음에 뭐 인테그랄도 없고 썸으로 다 나타낼 수 있고 한데 딱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 딱 한 가지. 요게 어려워. 뭐냐 하면은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이게 피리어딕이 굉장히 좋은데 피리어딕 시그널이 피리어딕 하냐 아니냐 굉장히 쉽다고. 이게 쉽다 얘기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좀 어려워. 이게 약간 어렵다. 약간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피리어딕이냐 아니냐 이게 딱 보고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A의 sin A 2파이 F0t 이렇게 된다. 이거는 F0에 관계없이 이거는 F0에 관계없이 언제나 뭐하다고? 피리어딕 하다고. 언제나 주기함수야. 이거는 언제나 주기함수야. F0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별 상관없어. 뭐 루트가 돼도 되고 뭐 루트가 되면 되나? 루트가 뭐 어차피 컨티뉴스 타임이니까 뭐 이거는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F0가 이 디스크리트 타임 여기에서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 원래는 이 컨티뉴스 타임이 이거 이 사인파 그리면 이게 한 주기잖아. 한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된다고. TS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컨티뉴스 타임일 때는 늘 뭐 이게 그게 된다고.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봐. 샘플링 하면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 이렇게 약간씩 좀 딜레이가 되면은 이게 샘플링 하면은 요게 4개 하나는 여기 4개 들어있고 하나는 3개 들어있고 뭐 이상하게 된다고. 이게 딱 맞아야 되네. 이게 딱 한 주에 딱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 이게 안 맞으면은 이상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샘플링 TS마다 TS에 따라서 이게 주기가 될 수도 있고 주기가 안 될 수도 있어. 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좀 애매한 경우가 나오거든. 애매한 경우. 늘 얘기하지만 애매한 경우는 얘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늘 언제나 어디로 정의로 돌아가야 돼. 정의 데피니션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내가 에너지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이게 지난번에 에너지 구할 때 우리가 주기 함수이면은 무조건 파워를 구하면 돼. 근데 비주기 함수이면은 일단 에너지를 구한다고. 근데 에너지를 구하는데 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이게 주기 함수가 된다고. 에너지가 무한대가 아니다라면은 이거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고. 이때는 파워를 구해야 되고, 이때는 파워를 구해야 돼.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애매한 경우 이런 거. 비주기 우리가 보기에 비주기인데 뭐 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 요런 경우는 다시 이 파워를 구할 때 이게 정의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리미트 t가 뭐 무한대로 갈 때 1 over t에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 x제곱 t를 dt 해줘. 이게 정의거든. 이게 요렇게 구해야 돼. 파워를 요렇게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파워 요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냥 1 over t에다가 아무 때나 t에다가 x제곱 t에다가 dt 구하면 되거든. 이렇게 한 주기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요거는 뭐 딱 이게 정해졌어. 이게 이렇게 이게 딱 안 되는 경우 요렇게 해줘야 돼. 이게 그래서 t를 무한대로 해줘야 되고 뭐 요렇게 된다고. 좀 약간 애매한 경우는 정의를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기함수다라는 게 xt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주기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에 t 플러스 t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만족하면 이걸 주기함수라고 그래. 이걸 만족하면 t가 이게 캐피탈 T만큼 이제 돌아갔는데도 이게 똑같다 이렇게 되면 이게 주기함수라고 그래. 근데 이게 컨티뉴스일 때는 컨티뉴스 타임, 컨티뉴 타임 시그널일 때 이렇게 되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일 때는 어떻게 되냐? n 플러스 뭐 캐피탈 N 주로 n으로 표시 많이 하니까 이거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일 때 요렇게 돼야 된다고. xn하고 xn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은 잘 봅시다. a의 xn이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xn이 a의 sin의 2파이 f0n이잖아. 그럼 요걸 만족하면 된다고. 여기 넣어보자고. 이거 여기 넣고 여기 넣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a의 sin의 2파이 f0n 하고 어떻게 a의 sin의 2파이 f0에다가 n 플러스 캐피탈 N 요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면은 이걸 다시 풀어보면은 요 부분을 보면 2파이 f0n에다가 2파이 f0 캐피탈 N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사인은 어떻게 사인파는 어떻게 2파이마다 반복이 되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 그리고 요 부분이 뭐야? 이게 2파이의 k가 되면 돼. 2파이의 k야. 2파이 k가. 그럼 요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2파이 이건 정수가 돼야 되지. 정수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게 만족하려면은 이게 2파이 f0의 n이 2파이의 k일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2파이 없어지고 f0는 어떻게 된다고? f0는 n분의 k면 된다고. 이 n은 주기인데 이것도 정수거든. 이것도 정수. 0이면 안 되겠지 물론. 0이면. 그 정수분의 정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f0가 뭐가 된다고? 이게 유리수가 되면 돼. 유리수. rational number면 돼. rational number이면 유리수. 예를 들어 뭐 3분의 1이다. 뭐 이런 거. 뭐 루트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루트 이런 거. 뭐 3분의 1이다. 10분의 8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된다고. 뭐 5분의 1이다. 5분의 4다. 뭐 이런 것들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F0의 조건이 있다고. 이게 무조건 여기에서는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언제나 피리어드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F0가 어떻게 된다고? n분의 k. F0가 유리수일 때 수이면은 주기수가 된다. 요게 좀 약간 이제 뭐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 할 때 고려하지 않은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쉬워. 나머지 다 쉬워. 이거 딱 하나만 요거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F0가 뭐 유리수이면이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마.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난 헷갈린다고. 이게 원래 정의를 그냥 외워놔라고. 정의를 헷갈리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 이게 F0가 되고 F0 이렇게 되고 이게 2파이 K면 되겠구나. 이거 뭐 사실 디라이브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이걸 외워서 이게 뭐 그냥 F0가 유리수이면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외우면 금방 까먹어. 이게 뭐 시험 칠 때까지는 외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시험 치고 나면 또 까먹고 또 다른 수업에서 또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또 모르겠고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이게 문제가 그 자꾸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뭐 그냥 답만 대충 해서 내가 그냥 뭐 이거 뭐 시험만 치고 나는 뭐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럼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굳이 뭐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은 오래 남지 않아. 금방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보면은 내가 매일 이게 보면은 뭐 풀의 트랜스폼이 풀의 시리즈니 뭐 이런 얘기 계속 해도 풀의 트랜스폼하고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풀의 시리즈 이게 자꾸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게 왜 이렇게 자기가 모를까? 이거 왜 모를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답만 외우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파고들어서 좀 이게 이해를 해야 돼. 본인이 이해해야 된대. 본인이 이해를 하면 이게 한 번만 딱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보더라도 그래 저기 저렇게 했었다라는 걸로 뭐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 있지만은 뭐 금방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아예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답만 외워서 그냥 아이고 뭐 시험만 치자라고 생각하니까 늘 볼 때마다 새로워. 그냥 이 뭐 응용수학에서 했을 때 뭐 통신공학에서 했을 때 뭐 DSB에서 했을 때 뭐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대충 알고 넘어가는 거라고. 좀 그러지 마라. 그래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DTFT 뭐 이거는 뭐 별로 그냥 이거는 뭐 별로 안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이거 그냥 이거는 not always period in 뭐 time인데 이거는 이거는 주파수에 대해서 이건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왜 내가 안 뺐는지 모르겠네. 이거 뺀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런 소스 코드는
소스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나중에 그 할 거야 이거. 매트랩 실습할 거야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그렇고 하여튼 오늘 요걸 다 끝내야 돼. 그다음에 서메이션 뭐 이런 거, 뭐 프로덕트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뭐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에너지 나오네. 에너지 우리 여기 다 나오는데 에너지 봅시다. 에너지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에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컨티뉴스 타임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됐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xt의 제곱의 dt 이렇게 됐거든. 이게 에너지였잖아. 이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xt하고 지난번 내가 코릴레이션 얘기했잖아. 코릴레이션. 그 xt하고 요 두 개. 자기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그거랑 사실 똑같아 이게. 응? non-periodic signal. 그럼 이거를 우리가 디스크리트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테그랄은 뭘로 바뀌겠어? 인테그랄은 썸으로 바뀐다고. 썸으로 바뀌고 이거는 뭐가 되겠어? x의 n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n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고. 그다음 파워도 마찬가지로 1 over t에다가 원래 이게 한 주기 t마다 x 제곱의 t의 dt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사실 xt에다가 이게 피레딕일 때 이렇게 자기 뭐 똑같아. 이게 뭐 그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은 파워가 이게 인테그랄 아까 여기 인테그랄이 바뀐다 했잖아요. 인테그랄이 t가 아니라 이제 n개가 되는 거지. n은 0부터 n-1까지 되고 t가 이제 n으로 바뀐 거야. n마다 반복이 되니까 n마다. 그래서 x의 제곱 n 뭐 똑같아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 이거. 파워나 에너지나 뭐 이게 썸으로 바뀌었다고. 썸으로 바뀌다 보니까 훨씬 쉽지.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개수만 세어서 더하기만 해주면 되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 컨티뉴스 타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쉬워져. 그렇고 이거는 뭐 넘어갑시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지난번에 잠깐 했었는데 이게 델타 n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델타 n은 뭐 언제만 1이라고? 1 아니면 제로고 언제? n이 k가 여기는 k에 대한 수니까 k가 n일 그럼 k가 n이 아닐 때 이렇게 된다. 그럼 k가 n일 때만 1이 된다고. 1. 그때만 1이고 나머지 다 제로거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똑같이 x의 n에다가 델타의 n-k랑 똑같은 거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xn이 요거는 썸이 상관없잖아. 이건 상수거든요. 상수. 이게 이 썸에 대해서 썸이 k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상수잖아. 그러니까 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xn이 되는 거죠. x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뭐 요 밑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그 디스크리트 타임, 컨티뉴스 타임에서 했던 걸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오드 시그널, 뭐 이번 시그널 이렇게 있는데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우리 컨티뉴스 타임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했었어. 이게 이번 파트 요게 이번 파트랑 이게 이렇게 나누죠. x의 이번 파트랑 x의 오드 파트 이렇게 이 컨티뉴스 타임에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이게 오드 파트랑 이번 파트 이 왜 오드 이번 이런 게 오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짝수라는 말이야. 짝수 이게 오드는 홀수라는 말이야. 홀수 이 왜 짝수 홀수가 갑자기 나오냐 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y는 x 요렇게 x x 하니까 또 위에 거하고 또 헷갈리네. 이 x하고 다른 x인데 이 t라 합시다. t의 n승 이렇게 있잖아. y는 t의 n승이라고 합시다. 그럼 n이 0일 때, 2일 때, 4일 때, 6일 때 요거 특징하고 n이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요 특징하고 달라지거든. 이게 짝수잖아. 이게 폴리노미얼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요 폴리노미얼 t의 n승인데 요게 짝수잖아. 이게 2분이고 이거는 오드가 되거든. 이게 t의 0승이면 아니 t의 0승이면 어떻게 돼? 이게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t의 0승이면 1이 되겠네. 1 0승이면 n이 제로일 때 t의 0승이니까 1이 되겠지. 1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t의 2승이면 어떻게 돼? t의 2승 n이 2승이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돼요? 2번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김지훈
네. 여기서 보기에 이게 t의 n승 요 n에다가 지금 이 짝수 0, 2, 4, 6 이런 거 가지면은 이 어떤 이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돼 있어? 그 좌우 대칭되는 것 그렇지. 같습니다. y축에 대칭이 돼요. y축에 이렇게 되면 y축에 대칭이야. 대칭이 된다고. y축에 대칭. y축에 대칭이 된다는 말이 수학적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게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x 이건 이게 t라서 이 x하고 지금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보통 fx라고 그러는데 t라고 합시다. 이게 마이너스 t만큼 갔을 때 이 y값 이게 y값을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t만큼 갔을 때 y값 요거하고 뭐하고 똑같아? f의 t하고 같아. 이게 이 수학적으로 적으면 이거 y축의 대칭이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대칭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t만 갔을 때의 y 값이 이게 마이너스 t를 갔을 때 y 값이잖아. 이게 그게 t만큼 갔을 때의 y 값하고 같다라는 거. 이게 같다고. 이게 y축의 대칭이야. 이게 근데 이게 1, 3, 5, 7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1, 3, 5, 7 1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이면 이렇게 되고 3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 김채연 네. 오드 펑션이면 어떻게 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원점의 대칭 나왔어요. 원점이 대칭이면 만약에 f-t면 뭐가 되겠어 이게? f의 마이너스 t만 가면 어떻게 돼? ft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이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 마이너스. 잘 봐봐 이게. 이게 지금 원점의 대칭이라는 건 아마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잘 알 텐데 원점의 이 원점의 대칭인 건 그냥 그림으로 보이는 거고 실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x의 마이너스 t만큼 마이너스 t만 갔을 때 y 값 있잖아. y 값하고 t만 갔을 때 y 값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이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고. 예.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그게 원점의 대칭이야. 그러니까 말로 얘기하면 원점의 대칭인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 있다. 마이너스. 이 ft하고 f 마이너스 t하고. 이건 y축의 대칭이면은 마이너스 t만 가더라도 그냥 t만 가는 거랑 y 값이 똑같은 거지.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드 펑션, 오드 파트랑 이븐 파트가 이렇게 나눠지면은 이번 파트는 짝수 파트는 어떻게 되나? 보통 이게 폴리노미얼 나타내면 짝수 파트는 뭐가 된다고? y축의 대칭인 걸 나타내는 거고, 오드 파트는 이 원점의 대칭인 부분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타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데 이걸 이제 그대로 원래 컨티뉴스 타임에서 가져와 가지고 x의 n도 마찬가지로 x의 이번 파트 더하기 x의 오드 파트 n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늘 이렇게 돼. 근데 x의 이번 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분의 1에 x의 n에다가 플러스 x의 마이너스 n 이렇게 이 두 개를 같으면은 이 두 개 같은 거거든. 같은 파트가 이렇게 살아남는 거고, 이번 파트는 오드 파트는 2분의 1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건데, 이거는 뭐 좀 해보면 되는데 이건 뭐 내가 뭐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걸 뭐 증명하고 할 것까지나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뭐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 뭐 사실 다 나오던가 이거 그냥 컨티뉴스 타임 버전을 그냥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으로 바꿀 수 뿐이야. x 오드 파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아놔야 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 이제 많이 쓰는 거라서 이게 이제 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열할 때 고등학교 때 수열, 이제 이게 등차 수열이야. 아니,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에서 어떤 n승의 뭐 상수 얘기하면 a고 첫 번째 항이 a고 r의 n승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등비 수열의 썸을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될 때가 있어. 썸.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게 그래서 n이 n0부터 뭐 n까지 이렇게 된다. 이거 혹시 어떻게 되는 줄 아나? 이거 혹시 기억나나 이거? 이렇게 주어질 때 이게 n0부터 캐피탈 n까지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나? 어떻게 되는지 아나? 물어볼까? 한 사람한테 나 물어볼까? 박재용. 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1 마이너스 응, 공비분의 응, 초항 곱하기 응, 응. 1 마이너스 공비로 알고 있습니다. 응, 그래. 잘했어. 하여튼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훌륭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요거는 맞아. 1 마이너스 R 분의 A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공비고, 이거는 공비고, 이게, 그러니까 그 전 항보다 내가 얼마 뭐 곱해진 거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1, 2, 뭐 4, 8 이렇게 되면 이 공비가 2가 되는 거지. 2씩 늘어나는 거지. 두 배씩 늘어나는 거잖아. 두 배. 이거 여기 되는 거. 이건 첫 번째 항이고 첫 번째 항. 여기 첫 번째 항이니까 이 n-1로 해야 되겠네. 이거 여기서 n이니까 첫 번째 항으로 되려면 이 첫 번째 항. 항이고 여기에 뭐가 올라가야 돼.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뭐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걸 좀 제일 헷갈리는데 여기에 뭐냐면 항의 개수야. 이게 항의 개수. 항이 몇 개가 되는지 항이 진짜 내가 더해지는 게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잘 봅시다. 여기서 이게 n0부터 n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걸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a의 n0에다가 a의 n0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쭉 해서 a의 n 캐피탈 n까지 되는 요거 항의 개수가 몇 개야?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마이너스 빼기하고 하나 플러스 요렇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된다고. 응?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되느냐? a의 n에다가 이 마지막 개수에다가 요 마이너스 n0 빼주고, 요거 빼주고 마이너스 n0 더하기 한 개를 해줘야 된다. 요렇게 이게 항의 개수라고. 이게 항의 개수. 이게 좀 못 믿어오면 요렇게 생각해 보자. 이게 a의 11부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a의 12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의 20까지다. 그럼 이게 10개 항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바로 우리 알고 있잖아. 10개 항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20에서 빼기 11 해주고 더하기 1 해주면 이게 10개가 돼. 10이 돼. 이게 11만 빼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9가 돼가지고 한 개가 덜 빼주게 되거든. 한 개가. 이게 1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한 개를 더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항의 개수가 돼가지고 요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n 요걸 좀 다시 보자. n 마이너스 n0 플러스 1 요게 들어가야 된다. 요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 이거.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서 요거를 보면은 이거 보면은 이게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쓰려고 하니까 이것도 너무 어지러워서 안 보이네.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걸 잘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냥 알파 n으로 되네. 알파 n. 이건 첫 번째 항이 아까 이게 내가 a의 rn-1이라고 했는데 an이 이게 그냥 알파 n이야. 그러니까 a가 1이고 r이 알파네 되는 거네. 알파. a가 1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이게 항의 개수가 몇 개지? 몇 개가 더해야 되는 거야 이게? 몇 개야? n개잖아, n개. 그럼 이거 아까 한 거도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1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의 n승, 요렇게 되겠네, 이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건 무한대가 돼버렸어, 무한대가 돼버렸어, 이게. 알파 n승. 그럼 이거 똑같아.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첫 번째 항이 1이고, 1 마이너스 알파의 n개인데 이게 몇 개가 된다고? 이 무한개가 된다고, 무한개. 이게 무한대 이렇게 들어간다, 무한대. 근데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수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수학에서 뭐 나오면 안 돼. 무조건 뭐 나오면 안 된다. 무한대 나오면 안 돼. 무한대 나오면 안 된다. 무한대 나오면 틀린 거야. 답이 무한대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뭐 리미트 이렇게 할 때 리미트 t가 뭐 무한대로 가고 이런 걸 하는데 왜 이거 무한대로 해놓고 왜 무한대가 되면 이 값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 t가 이게 t가 이래 되면 무한대 되잖아. 이 값이 이거는 무한대로 갈 수 있는 이거는 표시인데 물론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요거는 가능하다고. 요거는 오케이하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게 y 값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 분모에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분모 왜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왜 0분의 1이 되면 안 돼? 왜? 분모가 0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분모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되거든. 그래서 안 돼, 이게. 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모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y값 자체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알파의 무한대성이 이게 되면 안 된다고,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되면 안 돼, 이게. 이게 썸이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면 알파 n승이 이렇게 되면 이게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의 무한대성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그런데 이제 알파의 무한대가 이게 무조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알파의 무한대는 이게 무한대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 어떨 때 무한대가 되고 어떨 때 1이 되는 줄 알아? 응? 이게 알파가 0보다 작으면 이게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1보다 작아야 되겠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1. 그럼 사실 알파가 1이면은 1이 되는데 1. 알파가 1이 되면은 요건 사실 1분의 1이 돼가지고 사실 문제가 돼. 이건 좀 문제가 되니까 요거는 뭐 일단 하지 말고 요거 우리가 1보다 작으냐 요게 중요한 거든. 요게 요거 작은 거 요건 늘 true하고. 그래서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0이 돼 이게.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무한대가 되면 안 되거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알파가 1보다 더 크면 안 돼. 절대값이. 그럼 알파가 1일 때랑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루진 않아. 뭐 1이어도 분모, 분자 이렇게 뭐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다루지 않는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부분이로 요 부분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아예 안 되고 위에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이건 위에 이거는 안 돼, 아예 안 되는 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값으로 나오려면은 이게 무한대로 되지 않고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알파가 뭐 해야 된다? 1이라는 조건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늘 존재해야 돼.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0으로 되니까 이 부분이 0으로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알파 n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된다. 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늘 이게 오케이가 아니야. 언제만 요 때만 이렇게 된다. 요 때만 알파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 이거 무슨 내가 지금 새로운 거 이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여러분 보기에는 뭐 그냥 뭐 되게 뭐 어려운 거 하는 것처럼 막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배운 거 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뭐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지금 뭐 무슨 양자역학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고등학교 배웠던 그냥 수열 등비 수열 그냥 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또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뭐 난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수학 그냥 포기했었는데 뭐 그냥 뭐 대충 넘어갈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뒤에 다 망가져 이게. 뒤에 내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 앞으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에 놓으라고. 이걸 몇 번 해보면 한 2번만 해보면은 손으로 해보면은 할 수 있어 다. 바보가 아닌 이상 고등학교인데 고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어 이거.